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의 경계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특히 이제 수능볼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어떤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형, 어떤 지형, 뭐 호상열도라던가 스콕산맥, 해구 뭐 어떤 게 생기는지 요런 걸 구체적으로 배워봤는데, 자, 먼저 요거부터 갈게요. 전 세계 지도에 보면 어떤 지역은 뭐 저기 해양판끼리 만나서 호상열도 생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대륙판끼리 만나서 스콕산맥,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스콕산맥 생기는 곳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해령과 변환단층이 발달한 곳도 있을 거예요. 자, 요 전세계 지도에서 다양한 판의 경계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곳들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수능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 수능 1등급 원하는 친구들은 꼭꼭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먼저 요 라인을 보면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수렴하고 있는 경계인데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보다 밀도가 높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해구와 호상열도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있는 해구거든요. 자, 이 해구 이름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막 1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자, 아무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생기는 대표적인 해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 보면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거든요.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곳이에요. 샌안드레아스 단층. 이거 영화로도 나왔었죠? 샌안드레아스라고 막 지진 나고 했던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간에 요걸 보면 저 육지에서 이렇게 서로 판이 어긋나고 있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샌안드레아스 단층도 자세하게 보면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해 있는 단층이어서 샌안드레아스 단층도 육지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환 단층이라고 부른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스카판이라는 해양판과 남아메리카판이라는 저 대륙판, 요 두 개가, 남아메리카판도 뭐 요쪽은 해양판이지만 요쪽은 대륙판이잖아요. 여기 부분 보면 두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당연히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니까 해구가 생겨 있을 테고요. 그죠? 요 라인 따라 해구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습곡산맥이 있어요. 습곡산맥. 그죠? 해양판과 대륙판 만날 때 해구랑 습곡산맥 생긴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요 습곡산맥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 습곡산맥에 가면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냐면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텐데, 안사남이라는 그 돌멩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사남이 이제 영어로 안데사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안데사이트, 거기에서 안데스 산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대서양 한가운데 보면은 요 라인 따라서 대서양 한가운데 쫙 이렇게 해령이 있어요. 자, 이게 대서양 한가운데 중앙에 있는 해령.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을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특이하게 대서양 중앙해령이 땅 위로 이렇게 솟구쳐져 있는 이렇게 섬 나라가 있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저기 아이슬란드라는 곳이에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인데, 선생님 여기 죽기 전에 요 아이슬란드 가가지고 저 오로라 보는 게 꿈인데, 뭐 언젠간 가볼 수 있겠죠. 아무튼 대서양 중앙해령, 그리고 그 해령을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아프리카 동쪽, 여기가 동쪽이죠. 아프리카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동쪽이잖아요. 아프리카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저 바다 보이시죠? 자, 여기가 홍해라는 바다거든요. 홍해. 근데 이 홍해라는 바다를 보면은 지금 요 가운데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발산형 경계. 지금 그리고 요거랑 이어져서 여기에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열곡대가 분포해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열곡대라고 해서 요거를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알아두고, 여기 홍해는
뭐 저기 기독교 믿는 친구들은 알 텐데 저기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고 그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해령이 좀 되기 전 단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열곡되었다가 이제 해령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여서 지금 여기 바닷물이 차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완전한 해령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마찬가지로 점점 지대가 낮아지고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홍해처럼 바닷물이 차서 들어올 테고 최종적으로는 여기도 해령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여기는 진짜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고 있는 경계가 있는데,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다 유명하네, 그죠?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있는 곳입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막 8,800m인가 그러잖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위쪽에 저 티베트 고원까지 있잖아요. 요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진 습곡 산맥이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여러분 너무 쉬워갖고 선생님이 그냥 안 쓸 텐데, 요 일본 보면 필리핀판과 저 태평양판이 서로 막 저 유라시아판 밑으로 낑겨 들어가면서 호상열도 생긴 게 이제 일본 열도고요, 그죠? 여기가 일본 열도고, 그냥 써볼까요? 일본 열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 일본 열도를 쫘라라락 따라가다 보면 요 위쪽에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들어가면서 뭐 여기 해구가 있을 테고 여기에 쪼로로로로로로로 호상열도가 발달해 있어요. 자, 여기 이름 알아두세요. 알류샨 열도라고 합니다. 아주 이름도 되게 특이하네요, 그죠? 알류샨 열도.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말해준 거 여러분 혹시 저 세계지도 같은 거 교과서에 나오거나 하면은 거기다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요걸 좀 외워두시면 수능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구가 하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아니면 가족이든 누가 막 야 우리 저기 히말라야 산맥 근처 한번 여행 가볼까? 그랬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뭐요? 아니면 뭐 야 저 우리 미국 놀러 온 김에 샌안드레아스 단층 한번 구경해볼까?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뭔데? 이런 건 좀 여러분 지구가 공부했는데 좀 창피하잖아요. 아무튼 그냥 뭐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저기 내신이나 수능 준비에서도 좀 이거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이제 마리아나 해구 있는 곳, 샌안드레스 단층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죠? 요 라인 따라 안데스 산맥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서양 중앙해령인데 대서양 중앙해령을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나라 아이슬란드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 있는 곳이죠. 그리고 홍해랑 연결된 곳,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여기 요 라인 따라서 일본, 그 다음 뭐 캄차카 반도, 알루샨 열도 요 라인 따라서 호상 열도가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아무튼 알루샨 열도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근데 일본이랑 알루샨 열도를 선생님이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 만나고 있는 곳에 여기에도 지금 지도에는 안 보이지만 호상열도 있다고 했잖아요. 마리아나 제도라는 호상열도가 저기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해양판이랑 해양판 만나서 생긴 호상열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해양판이랑 대륙판 만나면은 습곡산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서 생긴 호상열도예요. 다시 일본은요 호상열도죠. 호상열도인데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서 생긴 호상열도라는 거예요. 뭐 아니 선생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다 바다니까 여기 해양판이랑 해양판 만나는 곳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가 요 일본 근처에 요 동해죠. 여기 동해가 그 밑에가 싹 다 대륙판이에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이렇게 만나니까 습곡산맥이 생겼던 건데, 요쪽이 지대가 너무 낮아갖고 바닷물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동해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산맥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섬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본을 습곡산맥이라고, 습곡산맥이 아니고 습곡산맥이라 못 부르고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죠. 호상열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특이한 건데, 원래는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만나면은 습곡산맥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는 이쪽으로 물이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대륙판 위쪽으로 물이 차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를 호상열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알류샨 열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여기도 다 대륙지각이거든요. 대륙지각 있는 곳이에요. 요 밑에가. 근데 단지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대륙지각 위쪽으로. 그러니까 대륙지각이랑, 그러니까 대륙판이랑 해양판이랑 만나는 경계인 거죠. 요 라인이. 그래서 이 알류샨 열도도요, 원래 같았으면, 여기에 만약에 바닷물이 없었으면, 그리고 동해도 마찬가지죠. 바닷물이 여기에 동해 안에 없었으면 일본이랑 이 알류샨 열도를 습곡산맥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륙지각 위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일본과 알류샨 열도를 호상열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꼭 알아두세요. 좀 특이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 태평양판 가장자리에 보면은 요 일본이라던가 뭐 여기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 그리고 알류샨 열도 요런 라인은 전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긴 게 아니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긴 곳이라는 거 여러분 꼭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이 사이트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구글 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알려준 거 외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한번 보면,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한국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일본이죠. 그리고 여기 요 라인 따라서 지금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해구가 쫙 있고,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구 뭐였죠? 여기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 요쪽에 보면 마리아나 제도라는 호상열도가 쪼르르륵 분포를 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거는 바닷속에 잠겨 있어서 해산의 형태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괌이라는 섬이 있죠. 마리아나 해구 요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샌안드레스 단층 한번 볼까요? 요쪽에 샌안드레스 단층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있는 쪽이죠. 여기 샌안드레스 단층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 해령이 있는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 쫙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정확한 위치를 한번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검색을 해봅시다. 샌안드레스 폴트, 단층이 영어로 폴트거든요. 여기에 단층이 이렇게 쫙 나 있다는 거, 그죠? 여기 대충 보이죠? 자세하게는 안 보여도 이렇게 단층을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변환 단층을, 거기가 샌안드레스 단층이고요.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한번 가볼게요.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은 아까 전에 요 밑에서 여기였죠. 나스카판이라는 판이 남아메리카판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도 이제 해구가 있고요. 그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니까 해구가 쫙 있는데, 그 라인 따라서 여기 있는 산맥이 뭐예요? 안데스 산맥이라는 곳이에요.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안데스 산맥이. 자,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 한번 가봅시다.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 보면 해령 보이죠, 여러분? 대서양에 이렇게 딱 확대해 보면 중앙에 해령 쫙 보이던데, 해령이 중간중간에 막 삑살이 나 있는 거 보이죠? 지금 보면은 해령과 해령 사이가 좀 잘 보이는데 찾아볼까요? 여기 해령 있고 여기 해령인데 요 부분 보면 삑살이 나인 거죠. 이게 뭘까요? 요 삑살이 부분이 다 변환단층인 거예요. 그래서 해령 변환단층, 해령 변환단층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 이거를 대서양 중앙에 있는 해령 뭐라고 한다?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을 쫙 따라가다 보면 해령을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나라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는 이 해령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걸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됐죠? 자, 그리고 거기 아프리카 동쪽 한번 봐볼까요? 동아프리카 일국대. 여러분 요건 아시죠? 여기 이탈리아 있는 요 거의 땅에 갇혀 있다시피 한 요 바다, 여기를 이제 지중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쁘다던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쌤도. 땅 가운데 있는 바다란 뜻이에요. 지중해. 나중에 또 요것도 나올 거예요. 여기 아프리카 동쪽에 가보면, 자, 여기 그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그곳 홍해, 그죠?
이 홍해 가운데 열곡대에서 이제 해령으로 넘어가는 단계 발산형 경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랑 이어져 있는 곳이 여기 이제 요 라인 따라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어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저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열곡대가 분포해 있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요 옆에 이게 소말리아 해적 많이 나오는 곳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아까 어디였었죠? 저 인도 위쪽에 있었어요. 그죠? 인도와 요 중국 있는 쪽. 여기 보면은 요 라인 따라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은 정확히 어디인지 쳐볼까요? 에베레스트 산 쳐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여기가 저기 히말라야 산맥 중 제일 높은 곳이고, 요 위쪽도 지대가 높아졌죠? 대륙끼리 충돌하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티베트 고원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알루시안 열도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일본 보면은 이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밑으로 막 들어가면서 생긴 호상열도인데, 원래 같았으면 얘가 습곡산맥이어야 된다고요. 요 부분이 죄다 대륙판이에요. 대륙판. 다 대륙판인데, 요 보면 딱 뭔가 대륙판 위에 물 들어온 느낌 나죠? 여기가 원래는 싹 다 대륙이었었어요. 근데 이 지대가 낮아갖고 그냥 바닷물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원래는 대륙판이에요.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여서 습곡 산맥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버려갖고 이걸 호상열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라인 따라서 있는 것들 있죠. 전부 여기 쪼로로로 이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해갖고 요 위쪽 요 위쪽 여기 있는 거, 여기 캄차카 반도랑 요쪽 알루샨 열도 보이시죠? 알루샨 열도 요 위쪽 태평양판 위쪽에 쪼로로록 나 있는 거, 요 알루샨 열도도 원래 여기 싹 다 대륙이었는데, 대륙판 대륙 지각이었는데 바닷물이 그냥 들어왔을 뿐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알루샨 열도도 원래는 습곡산맥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닷물이 들어와 버려갖고 호상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알아두세요. 일본부터 요 라인 따라서는 전부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형성된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수능 볼 친구들은 요거 정리해두면 되게 좋거든요. 유라시아판이랑 북아메리카판 있죠. 여기 유라시아라는 게 저기 아시아랑 유럽이 속해 있다 해서 유럽, 아시아 합해서 유라시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가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유라시아판, 요 유라시아판은, 그리고 요 밑에 요 오른쪽에 요 북아메리카판 있죠. 요건 전부 대륙판이라는 거,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요 가장자리에 있는 일본 열도, 캄차카 반도, 그리고 알루샨 열도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태평양판, 자, 요 가운데 큰 태평양판과 요 옆에 필리핀판, 그리고 나스카판,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걸 이 코크스판이라고 하거든요.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해양판이라는 걸 여러분이 위치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저기 시험 문제로 요거 판 이름 뭐게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막 판 이름을 외우는데 스트레스 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요 부분은 이제 저기 해양판이구나 알아두고, 유라시아판이랑 북아메리카판도 대륙판이구나, 여기 바닷물이 있긴 하지만 여기도 그냥 원래는 대륙판인데 위쪽으로 그냥 바닷물이 들어온 거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데, 저 수능 볼 친구들, 특히 수능 1등급 노리는 친구들은 대략적인 해령의 위치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요 밑에 남쪽에 남극대륙 주변 따라서 삥 둘러서 해령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남극대륙 주변에, 그죠? 그리고 대서양 중앙에도 해령이 쫙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서양 중앙이랑 남극대륙, 그리고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밑에, 그러니까 저기 남동 쪽에 요 부분이죠. 요 라인 따라서 해령이 있고, 요 해령이 쫙쫙쫙쫙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밑으로 내려가는 요 라인에 뭐가 있다? 해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략적인 해구와 해령 위치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1등급 맞고 싶은 친구들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남극 주변, 그리고 대서양은 어디? 대서양은 한가운데, 그리고 태평양은 저 오른쪽 밑에, 그죠? 남동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해구는 저기 저 대서양에는 해구가 없고요, 그죠? 옆에 해구 없다고 했었죠. 대서양은 양쪽에 해구가 없는데 태평양판은 요 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서 해구가 쫙 분포해 있다. 요쪽에 해령이 있는 거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또 심화적으로 하나 더. 지금 여기에서 해령이 있고요. 해령 양쪽으로 이제 저 해양판이 이동을 하고 있고, 해구가 발달한 해양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요 라인 따라서 해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해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해구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저 대표적으로 저기 저 대서양 양쪽에, 대서양 중앙해령 양쪽에 있는 해양판은 지금 해구가 없는 해양판이고요. 태평양판 태평양에 있는 저 해령 양쪽에 있는 태평양판과 나스카판은 해구가 있는 해양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구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해구가 있는 판이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해구가 있는 판이. 왜냐하면, 자, 당연하겠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데 해구가 있는 판에서는 이게 밑으로 잡아 끄는 힘도 존재를 하거든요. 중력으로. 그죠?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멘틀 대류로 움직이는 거 플러스 해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구가 없는 판보다는 해구가 있는 판이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원래는 판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 해령이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랑 이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이 두 가지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최근 판 구조로는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런 두 가지 힘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구가 잡아당기고 있어서 해구가 존재하는 해양판의 이동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거. 자, 다시 여기에서 1번 해양판이랑 2번 해양판 중 뭐가 더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요? 1번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 해구가 지금 밑으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서양의 경우에는 요 양쪽에 해구가 없어요. 해구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 해구가 없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비활성 대륙 연변부 이런 말을 부르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태평양판의 경우에는 요 라인 따라서 지금 해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동쪽에. 그래서 요 양쪽에서 또 해구가 있어요. 태평양에는 해구가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서양에 있는 해양판보다는 태평양에 있는 판이 이동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고요. 여기 태평양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굉장히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저기 불의 고리라고 불러요. 불의 고리.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판의 이동 방향이 같은 경우에도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 요게 수렴형 경계인 건 아시죠? 그건 알죠. 근데 봐봐요. 뒤쪽이 엄청 빨리 이동하는데 앞에 쪽이 천천히 이동하는 경우, 요것도 요 뒤판이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렴형 경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앞에 판이 엄청 빠른데 뒤에 판이 천천히 이동하는 경우, 자, 요건 뭘까요? 지금 이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형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천히 가는데 여기는 빨리 간다. 이것도 보존형 경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서로 반대로 이동하는 것만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는데 그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를 경우에도 판의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수능볼 친구들 추가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쪽이 1년에 63mm 가고 있으니까 더 빠르죠. 이쪽보다. 그러니까 A는 보존형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B는 무슨 경계일까요? 여기가 63mm 가고 1년에, 여기가 1년에 27mm 가니까 얘가 따라잡겠죠, 이 판을. 그래서 이 B는 수렴형 경계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수렴형 경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판의 경계에 대해서 좀 수능 볼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심화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요. 또 오늘의 포인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알류샨 열도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발달한 호상 열도이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유라시아판이랑 북아메리카판이 대륙판이기 때문이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능 고득점 받을 친구들은.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